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논코리아의 황종원입니다. 오늘은 R 시스템에서 새롭게 발표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R6 마크2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R6 마크2의 주요 스펙들을 체크하기 전에 R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DSLR, EOS, 5D, 1D, 6D 이런 시리즈들과는 다르게 RF 렌즈군 중심으로 35mm 미러리스 카메라 및 액세서리로 구성된 새로운 영상 입력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쉽게 이미지로 주요 특징 4가지를 좀 뽑자면요. 첫 번째로는 대구경 마운트라는 겁니다. 기존에 사실 미러리스는 APS-C 타입 크롭에서 시작이 되었죠. 마운트가 풀프레임 마운트만큼 커졌고 또 RF 렌즈와 바디 간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새롭게 디벨롭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빛의 양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렌즈 후면과 센서면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다양한 DSLR의 EF 렌즈 시리즈들을 그대로 R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운트 하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우리의 다양한 EF 렌즈 시리즈들을 그대로 R 시스템 바디에 장착할 수 있다는 건데요. 22년 11월 기준으로 R 시스템의 라인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R3부터요. 그리고 R5, R6, USR, RP 그리고 크롭의 R7과 R10 이렇게 총 7가지의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상단 부분에 R6 라인업이 이제 새로운 R6 마크2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RF 렌즈 라인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EF 렌즈만큼 다양해질 수 있도록 계속 라인업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존의 EF 렌즈들을 그대로 또 마운트와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그 이점을 생각해서 사용하시면 R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렌즈의 라인업 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제품이 EOS R6 마크2입니다. EOS R6 마크2의 공통 포인트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420만 화소, 두 번째는 최대 40년사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 30분 이상의 영상 촬영까지 가능하고 4돌들 10비트 4K 60p 뿐만 아니라 HDMI 출력으로 레코딩을 하실 때 조건부가 있지만 6K RAW 60p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 Full HD 180프레임으로 고속 영상 촬영에서 많이들 또 푸티지로 활용하시죠. 이 주요 포인트들을 알고 공통 사진에서 또 영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틸 그리고 영상 두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포인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420만 화소입니다. 가로 세로 해상도가 6000에서 4000 픽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파이널 디스플레이의 목적에 굉장히 부합한 화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비트 로우 파일 뿐만 아니라 10비트 히프 파일을 또 지원합니다. 8비트 JPG가 지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히프 파일은 JPG 파일보다는 비트수가 좀 더 높으면서 더 나은 화질을 제공하는 형식인데 근래 들어 상당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파일 포맷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는 4K 60p뿐만 아니라 Full HD 180프레임, 또 조건부에 있어서 6K RAW 60p, 때로는 3.7K RAW 60p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 감도 50에서 최고 204,800까지 사진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영상에서는 감도 100에서 최대 204,800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AF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의 AF는 사실 과거 DSLR보다는 훨씬 더 사용이 쉬워져서 촬영자로 하여금 AF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카메라에 맡기고 저는 앵글만 신경 쓸 수 있을 만큼 카메라의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듀얼 픽셀 시모스 AF라는 건데요. 1에서 2로 계속 디벨롭이 되면서 빠르게 포커스를 잡지만 트래킹이 부드럽고 중간에 끊김이 없는 오토포커스다 뿐만 아니라 과거 프레스 바디에 주로 들어 있었던 ITR이라고 하는 AF 또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서 화면을 분석해서 또 카메라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그 형태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포인트를 트래킹하는 ITR AF-X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손떨림 방지입니다. 그래서 우측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센서가 충격이 받을 때마다 흔들림을 보정할 수 있도록 센서가 같이 움직이면서 우측에 보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보다 더 강력한 효과적인 손떨림 보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외관을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SD 카드 슬롯을 보겠습니다. 슬롯 2개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SD 카드로만 커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포트를 활용해서 외장 레코더로 녹화를 함께 진행할 수가 있고 타입C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중에 연결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전원을 껐을 때는 충전이 되고 전원을 켰을 때는 상시 전원처럼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저 핫슈로만 불렸던 상단의 플레이트가 다양한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멀티 펑션 슈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확장형 마이크를 위해서 위에 별도의 외장 마이크나 별도의 서드파티 액세서리를 달아서 마이크를 좀 더 고품질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촬영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논 카메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위블 LCD인데요.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화면이 모든 메뉴와 컨트롤이 풀터치로 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손가락만으로도 촬영과 이미지 확인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 배터리는 LP-E6NH를 사용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LP6 시리즈를 그대로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용했던 배터리도 계속 활용해서 쓰시는 것도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오스 R6 마크 2에 관해서 이제 스틸 부분에, 사진 부분에 좀 더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죠. 2420만 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비트 로우 파일, 10비트 히프, 8비트 JPG 파일까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속 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R6 마크 2의 경우에는 R3보다 더 빠른 40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미러리스의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셔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계식 셔터, 두 번째로는 전자식 선막, 세 번째로는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SLR에서 주로 활용했던 기계식 셔터의 미러 쇼크와 소음을 억제하고자 나온 것이 전자식 선막과 전자식 셔터의 기능인데요. 이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최대 40연사 뿐만 아니라 ITR AF-X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추적할 수 없었던 말, 비행기, 또 모터사이클의 다양한 분야까지 더욱더 디테일하게 추적 성능을 곁들여 빠른 AF와 연속 촬영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로우 버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로우 파일로 연속 촬영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물기도 하지요. 그만큼 용량도 크고 또 무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R6 마크 2의 경우에는 로우 버스트 모드가 지원이 돼서 최대 30연사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우 파일로 연속 촬영을 하게 돼서 베스트컷을 픽할 경우에 로우 파일의 14비트의 그 특성을 활용해서 보다 더 풍부한 컨트롤을 후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이점을 생각해서 같이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당 모드를 셀렉트하고 촬영하게 될 경우 셔터를 누르기 전 약 0.5초 앞에 사전 촬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장면들을 고화질 파일로 커버할 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꼭 체크할 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초점 검출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EV 6.5에서도 조건부 초점 검출이 정확하다라는 R6 마크 2의 AF 포인트 능력, AF 검출 능력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초점 검출에 대한 능력이 될 텐데요. 기존에서 또 플러스 추가된 것이 동물에서 말, 또 비행기, 또 기차 등 우리들이 평상시에 많이 촬영하는 대상들에 대한 추적 기능이 이번에 함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텔레 컨버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PG 파일 혹은 TIFF 파일로 촬영할 경우에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이 보유하고 있는 렌즈로 모두 다 커버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2배 혹은 최대 4배까지 확대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확대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열화는 있을 수 있으나 촬영하는 환경의 조명 상황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의 비트수에 따라서 보다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HDR PQ로 촬영할 경우 일반적인 8비트의 JPG 파일보다는 2비트가 더 많은 10비트의 TIFF 파일로 촬영하게 되면 보다 더 뎁스 있는 풍부한 개주의 이미지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R6 마크 2의 영상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K 60p 풀 HD 18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한데요. 6K 오버샘플링을 통한 4K 60p 고화질이겠죠. 캐논 로그 3를 지원하고 또 10비트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HDMI로 외부 레코더 출력 시 6K 로우 파일 60프레임 3.7K 로우 파일 60프레임 12비트 영상까지 레코딩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30분의 제약이 있었던 구 모델과 달리 R3부터 R6 마크 2에서는 30분 제약이 해제가 되었고요. 6K 오버 샘플링으로 2시간을 더 훌쩍 넘기셔도 또 고화질 촬영을 4K로 계속 장시간 촬영할 수 있다는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상세 스펙, 컨디션, 조건부들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과거 시네마 EOS 라인업의 경우에는 고가의 프로젝트, 또 방송국이나 프로덕션에서만 활용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시네마를 메인캠으로 활용할 경우 또 B캠으로, 서브캠으로 R6 마크 2 R 시스템의 미러리스를 활용해서 같이 연동해서 촬영하기가 보다 더 유리해졌고요. 또 로그를 활용한 컬러 매칭뿐만 아니라 카메라에서 활용하는 UI조차 시네마와 R6 마크 2의 UI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보다 더 유려한 연동 확장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에 있어서 상당히 노출 컨트롤이 중요할 텐데요. 의색, 펄스 컬러, 지브라 설정을 지원하면서 보다 더 섬세하게 노출 컨트롤을 하시면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시네마 EOS에서 소개된 바 있는 촬영 전 설정이라는 프리 레코딩 기능입니다. 렉 버튼을 눌러서 촬영하기 이전에 3초 혹은 5초의 시간을 사전 녹화하는 기능인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슈팅을 들어가기 전에
한 장면도 놓치지 말라는 섬세한 이 배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R6 마크2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프레스 수준의 연속 촬영 40연사에 대한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2420만 화소의 한 코트의 용량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고해상도를 제공한다는 점, 4K 이상의 영상 촬영, 시네마 이오스까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또 보다 확장성 있는 촬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R6 마크2가 여러모로 사용하시기에 용이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R6 마크2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하는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셔서 현장에서 보다 더 다채롭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